반갑습니다. 우리 가볍게 네 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기직 그룹 회장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회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출연하고 있는 서울건축사 사무소의 임상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랜섬 시스템 창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와, 대표님 반갑습니다. 화미건축, 네, 시공사 화미건축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치유의 집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왜 치유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소장님. 왜 치유의 집이냐고 되게 막 갑자기 훅 들어와서 너무 무겁게 해주고 치유의 집이 왜 치유의 집으로? 네, 이름을 일단, 왜 그렇게 지으셨나요? 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면 네, 치유의 집은 병원이에요, 병원. 네, 맞아요.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몸을 낫게 하려면은 치유되는 건데 이 건강을 지키는 집은 병원이에요. 근데 이 집은 병원이 아니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목표로 병원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병원이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병원은 사실은 왕따의 개념이 더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사람을 격리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알아서 죽게끔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병원이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놓고 집에서 그러면 몇 시간을 도대체 있는가? 미미님은 몇 시간 있으세요, 하루에? 많이 안 있죠. 네, 얼마나? 한 그러니까 잠을 자고 그죠. 밥을 먹고 하는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10시간? 10시간. 우리 회장님은? 밤 이상. 회장님 몇 시간이에요? 집에 잘 안 들어가잖아. 아니, 요즘 집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4시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회사 근무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오, 계시네요. 네. 20시간 네. 계시는 야. 거네요. 네. 회사에서 4시간.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빼면 뭐 한 15시간은 어. 계신다. 여기 대표님이 어떠세요? 저도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요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신 네. 것 같아요. 뭐야, 집에서? 네? 집에서 뭐해? 쉬어야죠. 일을 했으니까. 쉰다. 일을, 네. 그러니까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얼추 보면 최소 미니멈 잡아도 8시간 정도 이상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80으로 보면 그중에 한 3분의 1은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 기준으로 3분의 1 하면 한 26년 정도를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6년 동안에 집에서 있는 공간이 환경이 좋은 공간이라면 굳이 병이 생기는 환경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집에서의 환경이 가장 아늑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사람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패시브로 집을 지으면서 우리 수많은 뭐 곰팡이 얘기했었잖아요. 곰팡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기질에 대한 이야기. 그때 뭐 얘기했던 공기질이라는 것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집을 만들었다고 치면 정신적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축 심리학 책을 이제 막 관심을 기울이는 그 가운데 우리 회장님이 약간의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보통의 건축사들이 보면
능동적으로 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뢰가 왔을 때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입금이 하지. 되어야지 움직이죠. 맞아요. 선입금 후 움직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샘플 하우징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어쨌든 입금보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지시를 해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건축 심리학을 좀 접목한 주택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휴식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그런 집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치유의 그렇죠. 집이 예, 예.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게 네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집에 간다고 해서 병이 직접적으로 낫는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집에 있음으로써 치유라는 게 이제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면 네. 그 집에 있음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이렇게 누리면서 병이 나빠질 거를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집을 목표로 이렇게 컨셉 잡아서 설계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그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의뢰를 하시게 된 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직접적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다 해서 제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느꼈던 점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단순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상수한테 좀 부탁을 했었죠. 나와 같은 사람이란 저는 이제 아픈 분들이 계시면 그러니까 치유한다는 그게 아니라 아픈 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나오시면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 비주얼이 많이 바뀌세요. 그러니까 어떤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하면 본인들이 이 비주얼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뭐냐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상당히 꺼려 하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아픈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는 정말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만나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구속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은폐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비관하고 이런 삶이 생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이 내요. 근데 집이라는 그 공간이 만에 하나 이들에게 어떤 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여주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숨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좀 지켜보면서 나도 뭔가 너희들한테 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 좀 한번 내가 있어서 임선한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공간을 좀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집이라는 공간이.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죠. 저희 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아픈 분도 물론 힘드세요. 근데 더 힘드신 분들이 케어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것이 남편이 됐던, 와이프가 됐던, 가족이 애들이 아프면 부모가 됐던. 근데 제가 강원도 하천에 갔을 때 아주 얕은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시냇물을 아시잖아요. 보면 중간에 이렇게 바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원래는 산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프면 제 아들이 좀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산에도 가지 않았어요. 네, 산에 가는 도중에 거기를 들렸는데 이 아픈 사람이 극단으로 가면 어떤 현상을 나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제 아이가 너무 심했거든요.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가장 정말 심했어요. 근데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강원도 하천 가긴 했는데 마지막 끝에는 사람이 미신을 믿어요. 그렇죠. 네, 아픈 사람은 나중에 가면 미신을 믿어요.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를 넘어서 어떤 누군가 소스를 주면 그 미신을 믿게 돼요. 간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면 좋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산에 가는 중에 우연치 그 시냇물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랑 시냇물에 갔는데 이 시냇물 바위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30분을 못 자요. 아토피가 심하면 너무 심하죠. 10분부터 이렇게 자꾸 뒤척거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30분에서 애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었는데 한 3시간 동안은 정말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는데. 네, 그래서 와이프하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이를. 내가 그 가장 이쁠 때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담요라고 하나요? 거기서 3번 잠들 그 모습 애가 자는 거예요. 몇 살 때예요, 애가? 그게 한 2살 때 정도인가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아주 때부터 그 어리구나. 고통을 계속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이프랑 제가 울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그 6시간을 자는데 진짜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영혼이 밖으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와이프하고 저거 울면서 그냥 축 처지면서 영혼이 좀 나간 듯한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앞에 보이는 시냇물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소리 같은 게 들리잖아요, 시냇물인데. 그거조차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고, 그냥 공허해.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 식사가 되니까 하는데 영혼이 새로 들어오는 느낌?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좀 하면 아이가 괜찮아지겠다 희망을 주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을 주는 그 공간이 이 보호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주택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바위와 같은 걸, 집에서 만약에 그런 공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이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어떤 희망도 있어야 돼요. 이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쉴 공간이 사실 없어요. 이게 부모니까 가능한 거지. 정말 포기하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시냇물 그 바위 위에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우 소장님한테 2가지 자꾸 움츠려드리니까 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어떤 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놓지 않고 내 스스로 좀 케어도 되면서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편리한 공간은 사실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실 금액의 문제로 저는 생각해요. 뭐 CCTV를 달든 뭘 달든. 근데 이 편안한 공간은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주택은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정말 필요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설계에 다 반영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돼 있다, 못 돼 있다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제 소비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을 받았을 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좀 프라이빗했으면 좋겠다. 훨씬 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이 내가 안 보이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였고요. 그게 첫 번째 읽혔던 게 담장이었어요. 그래서 담장의 높이가 약 한 1600에서 1700 정도? 이 정도 되면 남자 뭐 보통 한 180 정도 돼도 이제 머리만 살짝 보일 정도니까 눈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머리는 보이고 저 사람은 날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담장의 높이로 일단 시선에 대한 차단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뭐 바위와 같은 그런 환경은 물론 바위도 있고 시냇물도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시냇물을 만들고 바위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거와 좀 비슷한 어떤 자연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이제 그늘이 있고, 그 나무는 사실 구심점의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마을을 가든 항상 나무 밑에 사람들 이게 평상 깔아놓고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좀 집 안에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텐마루 바로 앞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텐마루 아래서 햇볕을 쬐고 자연의 소리, 그 다음에 자연의 빛들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점점 담장들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죠. 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낮았었는데 맞아요. 왜 높아질까? 그러니까 보면 약간
산업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는 서로 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없기 때문에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에 대한 공유할 수 행위, 있게끔. 예. 그러면 담장이 높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맞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프라이빗해야 되는 조건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담장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이 아까 심리학책에 써 있었어요. 저는 네. 그 네. 디자인 보고 네. 담장을 저는 그 제가 의도한 그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사람이 아프면 조금 활동을 많이 해야 에너지도 생기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밖을 본다는 게 그들과 언젠가는 공유할 수 있던 에너지가 생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포기를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장의 그 높이가 정말 괜찮구나. 그러니까 딱 아픈 좋은- 사람들은 아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 얘기 한 50% 이상 아마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주위에서 아픈 분에게 힘내라 뭐나 이런 것보다는 그 스스로가 거기서 언젠가는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원동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담장이 이게 테두리, 울타리를 치긴 하지만 담장 바깥을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팻마루 위에서는 올라가면 한 45cm 되잖아요. 위에서 올라와 볼 수 있기 때문에 창호하시니까 네. 안에서 바깥은 보이는데 바깥에서 안은 안 보이는 그런 창이 있나요? 있습니다. 거기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창을 딱 설치하면 어때요? 아 담장에? 근데 이제 담장에 밤에는 담장. 역광이 역광이 있어서 절대 그렇죠. 보여요. 이게 낮에 같은 경우에는 네. 반사 유리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두운 유리를 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낮에는 안에가 어둡고 밖이 밝으니까 밖이 잘 보여요. 그리고 안이 잘 안 보이고. 근데 역으로 밤에는 안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밝아요. 그렇죠, 그렇죠. 밖이 어둡고 그러다 보면 내부가 더 잘 보입니다. 그런 단점이 기술적으로 있어요. 안 돼요? 밤낮으로 다 되는? 그게 유리가 아예 불투명 유리로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 유리가. 되긴 되는 거네. 네,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돈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장을 하는데 담장에 그럴 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장을 네, 굉장히 그 치유의 집의 핵심 요소로 놓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시골집에 가면은 아까 그 외갓집 텐마루에 이렇게 그 창호가 있는데 네. 유리를 그 문에 조그만한 유리를 대놓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옛날에 그 뭐냐면은- 창호지로 이렇게 쫙 붙여놓고 어. 밖에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요만큼만 투명하게 이렇게 네, 네. 해가지고 뭐 딱-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네. 그래요? 그래요? 50대. 60을 넘어야 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있었어. 맞아요. 네. 얘는 내가 방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야지 누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한 유리를 이렇게 보면 누가 왔네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거는 가깝게 있으니까 멀리서 방에서 뭐 하는지 잘 안 보이겠지. 그 비슷한 걸로 담장도 내가 놀다가 누가 지나가네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정 정도 비용을 준다면은 그럼 그건 약간 관음증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음증인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게 필요에 의해서 네. 볼 수도 있잖아요. 관음증은 내가.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은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작은 공간을 보는 게 관음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바깥을 보는데 그거는 아니죠. 망원경 보는 사람들 다 관음증이게? 그러니까 관음증인 거죠. 우리가 관음증이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왜 관음증이냐면 다 관음증 환자예요. 왜냐하면 극장 가서 우리 영화 보잖아요. 남의 삶은 우리의 투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 목적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아늑하고 안락함의 목적을 더 뒀으니까 약간의 조망 피신이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날 안 보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만 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얘기죠. 나는 저 사람을 보려면은 뭔가가 그 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어디에 담장에? 담장에 조그맣게 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 치유의 집은 직접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둘러서 가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그 편안함을 이끌어내는 집이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겠죠. 그렇죠. 예,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다고 해서 낫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이제- 낫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기도하면 나을 수 있죠. 병원에 가는 네. 거고 대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상을 하면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환경,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포커스라서. 예. 그래서 이 치유의 집은 땡땡이다 했을 때 뭐가 어울릴까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마무리. 우리 회장님, 치유의 회장님이 생각하신 제가 치유의 집 생각할 때 치유의 집은 공감이다 생각했어요. 공감. 네. 공감. 공간이 주는 그 감동일 수도 있고 아.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아프고 병 이걸 떠나서 그냥 저는 제가 느낀 그걸 따지면 뭔가 치료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공감. 그걸 이겨낼 수 있던 힘을 좀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을 봤을 때 항상 나도 말보다는 내가 직접 보면서 언젠가 내가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그 환경을 좀 느끼고 아픈 그 치유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마루나 제가 벌써 느꼈던 것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그 공간에 줘서 나를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저는 희망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거창합니다. 아니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좀 아팠던 사람이 밖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있죠.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잠깐 그래도 내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밖에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냥 이 공간에서 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올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땡땡 뭐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치유의 집은 함께 하는 함께 것이다. 네, 우리 소장님. 저요? 저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치유의 생각하고 집은 있다. 인상우다. 치유의 집을 내가 만들었다. 치유의 집은 제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딸도 아프다가 그 아토피를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부모들은 찾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하나씩 찾아오고 책을 찾아보고 의학 논문을 찾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저의 삶은 어땠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거 편에 경험. 어차피 편집을 한 거니까 2편에서 합시다. 2편에서 시작. 자, 왜냐면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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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다들 이렇게 뭐 고상하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네. 지금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 치유의 집은 자 여기서 끝내죠. 2편에서. 2편. 제가 생각하는 치유의 집은 마사지다. 마사지. 마사지. 네. 왜? 그렇죠. 마사지는 그 병을 직접적으로 낫게 하진 않아. 네. 근데 이제 릴렉션 시키는 어. 거예요. 이완시키면서 네. 수고했다. 괜찮다. 하는 어느 정도의 마사지가 아닐까. 안마하는 거다. 편안함을 주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마사지 조금 퀄리티가 없어 보인다. 떨어지긴 해.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없어? 격조가 떨어지긴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치유의 집은 마사지다까지 말씀해 주셨고. 안마다 안마. 안마.
오늘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